삼국지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6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을 시험하다, 사람을 잃는다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을 시험하는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인지 보고 싶었어. 확인만 해보려고 했지. 믿고 싶었지만 혹시 몰라서. 하지만 삼국지는 이 말들을 가장 위험한 말로 분류합니다. 삼국지에서 사람을 잃는 결정적 순간은 배신이 아니라 시험에서 시작됩니다. 칼을 들이대지 않아도,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사람은 떠납니다. 의심받는 순간 마음은 이미 돌아섭니다. 삼국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순간 그는 이미 너의 사람이 아니다. 이 편의 핵심 사례입니다. 조조와 양수. 양수는 조조 진영 최고의 두뇌 중 하나였습니다. 눈치 빠르고 조조의 속마음을 정확히 읽고 누구보다 빨리 답을 냅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양수가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점점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애매한 말을 던지고 의도를 숨기고 어디까지 읽나 보자는 태도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조조가 문 앞에 계륵이라는 글자를 써놓습니다. 양수는 곧바로 말합니다. 이건 철수하라는 뜻입니다. 맞았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조조는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내 속을 너무 잘 안다. 이자는 통제할 수 없다. 언젠가는 위협이 된다. 그리고 조조는 양수를 계속 시험합니다. 결국 양수는 능력이 아니라 조조의 의중을 먼저 읽었다는 이유로 처형됩니다. 삼국지는 여기서 말합니다. 시험은 신뢰를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뢰가 없다는 증거다. 시험당한 사람은 왜 마음이 떠나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사람은 시험당하면 떠날까요? 시험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같은 감정이 생깁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 내 진심은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 양수는 조조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믿지 않는구나. 삼국지는 말합니다. 사람은 실패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받아서 떠난다. 또 다른 사례 유비는 왜 시험하지 않았는가? 이제 대비를 봅니다. 유비입니다. 유비는 속을 알기 어려운 인물이 많았지만 사람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충성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떠나도 붙잡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우는 말합니다. 목숨은 떠날 수 있어도 의리는 떠날 수 없다. 삼국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시험으로 얻은 충성은 조건부지만 신뢰로 얻은 충성은 목숨을 건다. 사람을 시험하는 방식은 노골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일부러 연락 안 하기, 반응을 늦추기, 중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어디까지 하나 보자. 삼국지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조조는 일부 장수들에게 의도적으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남아있나 보자. 삼국지는 이것을 가장 비열한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충성은 굶겨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하는 자의 말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포는 사람을 끝없이 시험한 인물입니다. 의심, 변덕, 충성 확인. 여포는 누구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결과는 모두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삼국지는 여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힘은 있었으나 사람을 담을 그릇은 없었다. 그렇다면 현대를 향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가? 이제 시청자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구간입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직원에게, 친구에게, 혹시 이런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까? 한 번 더 보자. 이번엔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래도 남아있으면 진짜지. 삼국지는 이 모든 말을 관계를 끝내는 말이라고 경고합니다. 결론 큰 사람은 시험하지 않는다. 입니다. 삼국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큰 사람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떠날 사람은 떠나게 두고 남은 사람을 끝까지 믿는다. 시험은 불안을 감추기 위한 행동입니다. 신뢰는 용기입니다.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신당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배신보다 신뢰를 선택하겠다는 뜻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시험하지 말고 믿어보십시오. 사람을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인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어서 생각해야 할 내용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라입니다.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례해지는 걸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 우린 오래된 사이야. 가까우니까 편하게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 가장 쉽게 말을 놓고 가장 설명을 생략하고 가장 예의를 잃습니다. 삼국지는 이 현상을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국지를 끝까지 읽어보면 수많은 비극의 출발점이 바로 가까움에서 시작된 무례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사람은 적에게 죽기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마음이 떠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국지에는 아주 이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적에게는 예를 지키고 동맹에게는 말을 고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삼국지는 직접 말하지 않지만 모든 사건이 증명하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예의는 줄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필요해진다. 왜일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장비의 비극도 출발은 의리는 있었지만 예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비는 삼국지에서 가장 인간적인 인물입니다. 의리가 있고 정이 많고 형제에게는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장비는 말과 태도에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바로 폭언을 예사롭게 하고 술이 들어가면 아무에게나 모욕적인 말을 하고 공개적인 질책과 체벌을 하였습니다. 장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이 정도 말은 해도 되지 않나?
하지만 삼국지는 냉정하게 결과를 보여줍니다. 장비는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에게 살해당합니다. 왜일까요? 부하들은 장비의 의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 삼국지는 말합니다. 의리가 있어도 예의가 없으면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가까움이 예의를 지운 순간들이 나옵니다. 삼국지에는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오래 함께한 장수에게 설명을 생략하는 군주, 알아서 하라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사, 공은 당연하게 여기고 실수만 크게 꾸짖는 태도,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가까워졌다고 착각한 순간 예의가 사라진다. 삼국지는 이걸 아주 잔인하게 보여줍니다.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유비가 끝까지 사람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대비되는 인물을 봅니다. 유비입니다. 유비는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예를 지킵니다. 관우에게도, 장비에게도, 제갈량에게도 유비는 명령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항상 부탁하는 말투를 씁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내가 부족하니 가르쳐 달라. 유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비는 능력으로 사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태도로 사람을 남겼다.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물에는 욕설이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냥 해.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이유까지 알아야 해? 삼국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순간들을 보면 대부분 설명이 사라진 뒤입니다.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삼국지는 말합니다. 사람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때 움직인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무례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가져옵니다.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오래 함께한 동료에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말은 해도 되잖아. 가족인데 뭐. 삼국지는 이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은 참고 참다가 어느 날 조용히 마음을 접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의는 거리감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삼국지가 수백 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의는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것이다. 예의가 없어진 관계는 결국 편해지는 게 아니라 소모됩니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고 가장 큰 리더십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내가 그랬구나 하고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한 번쯤 주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